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날씨 때문에 또 너무 영향받지 않도록 굳건하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합격이 보인다 2014 대입 전략을 주제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맞는 최선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입시 전략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김호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대진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윤신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네, 자 이제 6월 모의 수능 끝나고 본격적인 수시 전략 세우랴,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기말고사 준비하랴 우리 수험생들 많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무료 입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우리 수험생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생명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생명공학 연구원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 상당히 많을 시기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입사관으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지금 등급과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는 어디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교과내신 평균입니다. 국어 2.8등급, 수학 2.7등급, 영어 3.5등급, 과학 2.2등급으로 국영수가 평균 2.8등급 나왔습니다. 예, 지난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입니다. 국어 A형 96점, 예상 등급 2등급 나왔고요. 수학 B형 72점에 예상 등급 3등급, 영어 B형 68점에 예상 등급 4등급, 과학 탐구는 각각 예상 등급이 3등급씩 나와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볼까요? 예, 우리 학생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학급 과학교과 학습 도우미 맡았고요. 2학년 1학기에 학급 부반장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수료했고요. 동아리 과학반에서 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 2학년 합쳐서 총 9시간 했고요. 수상 내용 및 특기상을 보면 일단 교과 우상이 상당히 여러 교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모범상 받았고요. 영어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동상 받았고, 과학의 달 은상, 그 다음에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특기상으로는 통장협의회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지망대학은 1지망으로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레오 르네상스 전형 희망하고 있고, 3지망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우리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전공에 대한 열정은 또 나름대로 이제 있어 보이는 학생인데,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이제 내신 성적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6월 모평이나 성적이 좀 균형 있게 골고루 지금 이제 잘 3등급 때 잘
잘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과학교과가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좋게 나왔다는 점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전공과 맞아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지금 6월 모평 가채점 점수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가채점 점수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합계 317점 나왔는데, 그 정시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정시로 기준으로 한다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0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50점이 부족하고 경희대학교는 37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7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는 원점수 이제 기준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정시 지원 시 조금 약간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 또 상명대학교나 그다음에 서경대학교, 삼육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경기대학교, 그다음에 뭐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그다음에 수원대학교 이런 정도가 지금 생물학과 관련으로 지금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6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볼 때는 희망대학하고 이 정시에서의 좀 합격점하고는 좀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선생님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이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실제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그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지 전형, 그 다음에 뭐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희망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교과 활동이 약간씩 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 대학을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지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5가지 인재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학업 수학 능력,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봉사 정신,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 그다음에 이제 문화 친화성.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어떤 이제 융합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학업 수학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그 내신 그 과학에 대한 특히 내신이 전반적으로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상승하는 점수였다면 조금 더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리더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학급에서 임원 활동했지만 그 임원 활동에 대한 어떤 역임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주도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대학에서 강하게 보기 때문에 실제는 그 학생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봉사 정신이나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및 창의성, 그 다음에 문화 친학성 같은 경우도 실제는 다른 학생들과 좀 평이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약간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도 지금 4가지 인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리더십 및 봉사 인재, 그 다음에 뭐 이제 국제화 인재, 과학 인재, 그 다음에 문화 인재. 이 4가지 인재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한 분야의 인재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능력을 지금 대학에서 평가하고 싶은 건데 단순히 어떤 교내 활동이 실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말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평가하는데 실제는 이제 본인의 학생부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희망했던 대학,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말 그대로 학교생활 우수자, 역시 교과 우수자를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교생활 우수자, 교과로 100%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내신이 아주 높게 형성된다면 실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내신에 대해서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까지 좀 몰고 간다면 또 지원 가능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일단은 뭐 3학년 1학기 내신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시기가 기말고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좀 조목조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활동한 내용들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수료한 것이 우리 학생이 앞으로의 진학에 대한 꿈도 좀 꾸게 한 그런 체험 활동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특정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 타 대학에서도 좀 비교과 활동으로 좀 경쟁력 있는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네. 전경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특정한 대학에서 행사하는 진행한 어떤 행사에 참여한 뒤에 이것을 다른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 혹은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면 어느 대학에서 행사를 했던 건 간에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타 대학에서 주관한 행사라고 해서 그 학생을 저평가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서 좀 어떤 지원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앞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좋은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은 오히려 우리 학생이 좀 더 이렇게 논술 전형과 같은 일반 전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네. 예, 지금 현재 6월 모평 기준에서 봐서도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오히려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의 그 우선 선발 조건까지도 충족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수학이나 과학 교과가 워낙 지금 골고루 우수하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그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입사보다는 차라리 이런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은 지금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3월 쯤부터 논술 수업도 듣고 있기는 했어요. 네. 예, 실제는 뭐 이렇게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문계랑 달리 실제는 그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확립만 있으면 실제는 논술을 작성하는 시기는 여름방학 이후부터 해도 실제는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좀 골고루 우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뭐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 지금 한참 지금 대학별마다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료집이 좀 학교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별 모의 논술고사를 충실히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이왕이면 지금 현재 학생이 조금 이제 영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네. 국어를 이제 1등급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2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가탐 2개 평균 2등급 정도를 올려놓은 후에 수능 때는 우선 선발까지 바라보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실제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논술에서 이 원하는 대학에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추천할 수 있는지 선생님 좀 추천 대학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예, 그러니까 전형만 바뀐 겁니다. 실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라 논술 전형으로 한번 볼 텐데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보시면요. 예, 거기는 이제 수시로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 예, 올해 이제 10명 모집합니다. 생명과학과에. 예, 작년에 경쟁률이 70.83대 1. 자, 논술 전형이 워낙 뭐 경률이 높지만 실제는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약 한 2.5대 1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뉘고요. 우선 선발은 논술이 70%고 일반 선발은 논술이 60%, 나머지는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최장력 기준,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최장력 기준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학 B형과 과탐 등급 합이 3, 또는 국어 A와 수학 B와 영어 B 과탐 중 3개의 영역 100분위 합이 286 이상, 물론 수학 B를 포함시킬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인데, 지금 우리 학생은 6월 모평 기준으로 보면 예,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 선발 기준은 충분히 지금 넘기 때문에 일반 선발을 자기가 넘는다라고 가정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논술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 논술, 예, 이번에 중앙대학교 2014 모의 논술 나왔을 때 이제 수학은 필수고요. 이제 들어있고, 그다음에 물리원과 그다음에 생명과학원, 그다음에 뭐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도 물리랑 유사한 천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물리원과 생명과학원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준다면 수학 문제도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희대학교 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같은 경우는 수시 2차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예, 올해 15명 모집하고 작년에 37.93대 1 예, 경률이 보였고요. 여기도 역시 전형 방법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뉘고,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논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높습니다. 일반 선발은 예, 60%로 동일하고요. 나머지는 학생부 반영하고, 예, 최저력 기준을 보면 예, 중앙대학교랑 유사합니다. 이제 국어 A가 하나 더 포함돼서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중 뭐 2개 영역 등급 합이 3. 역시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수학 B 과탐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과탐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등급합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설명 같은 경우는 국어의 수학비, 영어비, 과탐 중 두 개 영역 등급합이 오기 때문에 이번 6월 모평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게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술고사에 대해서 경희대학교랑 중앙대학교 유형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대학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인이 희망했던 화공생명공학과입니다. 여기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역시 수시로 일반 통합 사고력 고사를 치는 전형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올해 30명 모집하고 작년 경진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전형 방법으로 학생부 교과만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통합 사고력 고사를 60% 반영합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고 통합 사고력 고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일정 수준만 넘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선생님, 통합 사고력 고사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통합 사고력 고사는요, 대학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고사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적성고사 하면 이제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형 문제를 준비하듯이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교과와 관련된 친숙한 문제 유형인데, 본인의 대학의 적정 수준의 학생의 지식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이 자체 개발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원하는 대학의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이 논술 전형을 좀 권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생명공학을 전공한 이후에 직업 선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뭐 생명공학 지금도 한참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또 그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생명공학은 뭐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와 함께 충분히 졸업 후에 그 생명공학 관련 연구소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로 나가면 이제 교수나 이제 교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는 여기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의과학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기타 뭐 보건, 화장품, 여러 가지 식품까지도 실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방대한 양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런 그 전문 분야를 나중에 충분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상당히 발달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상담해 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됐습니까? 네. 네,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생명공학 연구원이 되고 싶은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는 논술고사와 같은 일반 학생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공부와 함께 논술 준비를 위해서 지원 대학의 모의논술, 기출문제도 꼼꼼히 풀어보셔야 하고요. 목표 점수는 국수, 과를 중심으로 두 개 영역 등급합이 3등급 이내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중앙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 전형인 통합 사고력고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성적이 낮아 자신감도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사전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네, 먼저 우리 학생 성적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2학년이다 보니까 성적이 1학년 때 성적만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내신 성적은 1학년 때 국어 4.6등급, 수학 5.5등급, 영어 5.4등급, 과학 5등급. 이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평균 5.4등급대 다소 좀 중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수능은 지금 이번에 6월 모의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직 가채점 상태라서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작년 1학년 때 봤던 1학년 6월
전국연합고사를 보면요. 국어가 100분이 56에 5등급, 수학이 61에 4등급, 영어는 5등급, 그다음에 과학탐구는 각각 6등급, 5등급, 평균 4.8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그 비교과 영역을 보면 우리 친구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이 수학과학 중점 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과학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방학에 수학과학 캠프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명사 초청 강연에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보니까 이공계 CEO 출신의 꿈을 꾸자, 뭐 이공계도 CEO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천과학관 견학,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인데 이게 우리 친구 상당히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간 한 220시간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수업 말고 방과 후 수업 아마 개설된 건 거의 대부분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동아리는 1학년 때 도서부에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 도서부 담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만 할 수 있는 동아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봉사활동 1학년 52시간, 그다음에 선행상도 수상이 있는데 이 선행상은 보니까 1학년, 2학년 모두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1학년 때는 학급 친구들이 추천을 할 만큼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인정받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지망하는 대학에 보니까 공군사관학교 군인이 또 되고 싶은 우리 여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지망은 또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해서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고2 자연계열의 여학생인데요. 우리 윤시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성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가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용기를 얻고 싶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신 성적이나 이 전국연합 모의 수능 모두 다 한 5등급에서 6등급대에 좋은 말로 하면 중위권,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하면 더 이상 내려설 데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선생님들이 빠짐없이 빼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가 학교 생활이나 수업 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다른 집중력과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근데 다만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게 무척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비교과 영역은 그래서 이 친구의 열정과 이런 진정성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직 1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 이제 학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10분 발휘해서 과학 분야 활동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 활동도 보면은 단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동사무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서류 정리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뭐 마라톤 대회 가가지고 자기 운영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수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 이렇게 이런 거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점에서는 이 진정성이 있는 봉사활동과 그다음에 자기 진로 목표 아주 뚜렷하다는 게 우리 친구의 장점이어서요. 만약 이 친구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 비교과를 봤으면 훨씬 많은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석하면서 우리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 혹시 공군사관학교 진학하려는 이유가 혹시 아버님이 군인이신가요? 네. 네, 아버님 어떤 군인이시죠? 아버지도 그냥 공군, 네. 그냥 일반 직업군인이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과학 중점학교가 아마 선생님 보니까 한 2010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어때요? 1학년 들어와서 과학 중점학교를 다녀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교 분위기 어떻게 잘 적응이 되고 좀 즐거우셨습니까? 네, 과학 체험 활동이 네. 많다 보니까 음, 그냥 평소에 접하지도 못했던 거 많이 접해본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우리 친구가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갖고 있는 특징, 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 친구가 이 활동에 있어 진정성이나 아니면은 생활기록부의 교과 영역 특기사항란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 학생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는 칭찬을 정말 두루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이런 흥미 있는 그런 경험 말고 자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아직 2학년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그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보고 느끼는 게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렇다고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볼 수 없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게 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서점이나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좀 다각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일단은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경험하시기에는 우리 학생이 좀 아직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손꼽는 대학은 공군사관학교입니다. 네. 특징이 있는 학교인데 지원 네.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여학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시 6회 제한이 되지 않은 학교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성적이면 공군사관학교 지원할 수 있다 또는 합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네. 않지만 대략적으로 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평균 합격생들의 평균이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입학 담당자가 직접 게시판에 올려놨고요. 예. 그 다음에 2012년도 합격자 수능으로만 봤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평균이 한 2.1등급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넘어야 될 좀 벽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은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출제한 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나눠서 수능에 준해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네. 2차 시험은 잘 알다시피 신체검사, 체력검정,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지는데 자, 우선 선발에서는 종합 성적 220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 성적 좋은 학생들 가산점 20점 주고 그다음에 생활 기록부 100, 그다음에 2차 시험 100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법이고요. 종합 성적을 가지고 900점 만점으로 하는 일반 선발은 보면은 수능이 700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선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상당히 큰 변별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친구가 이해하시면 네. 일단은 당장은 어떤 기본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두 번째 대학이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입니다. 이 과학 중점학교에 다니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떤 전형상의 특징이 있는지 이번에는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입시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지수지만 현재 2014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단국대학교 과학교육과의 전형상 특징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 1차와 2차, 2차는 논술 우수자 전형이죠. 수시 1차에서는 DKU 인재사정관 전형 총 6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는 학생부 30%와 서류 70%, 2단계는 1단계 성적 30%와 면접 70% 반영해서 뽑고요. 학생부 전형은 이제 일괄합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나군과 다군에서 이렇게 선발하는데 나군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고요. 다군에서는 학생부 교과 30%와 수능 70%를 반영하는데 정시 기준 합격선을 기준으로 보면 표준 점수가 500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 현재 학생이 받고 있는 점수와 다소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이 아직 1년을 남은 이 시점에서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꿈꾸고 있는 대학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좀 단계 올라가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친구가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네.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 말고요. 그거보다
직접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자신감을 부여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하나하나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부분에는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제가 오늘 우리 친구를 위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런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 신장은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이거 먼저 설명해야겠네요. 네,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과에서 기초학력에 해당이 돼서 탐구 영역 이전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유는요. 국어, 수학, 영어, 자연계열이라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빠지면 전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 폭이 확 줄어듭니다. 한 과목 빠지면 3분의 1씩 줄어든다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성장과정 중심 자기 추천 전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친구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네. 2학년 2학기 성적이, 3학년 1학기 성적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와,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될 학습 계획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친구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확하게 자신의 성적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 특히 교육 과정에서 본인이 미성취한 단계, 과목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욕심버리기라고 했는데, 책상 정리와 작은 성취의 기쁨 이렇게 해놨는데 네. 아주 요거 쏠깃하게 들어보셔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공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봐야 될 책들을 책상 앞에 가득 정렬해 놓고 자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책상이 쉽게 앉기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책,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책상에 쌓았던 것 다 치우시거나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는 자기가 공부한 문제집이나 본인이 충분히 이해한 책 한 권씩 꽂아두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완전히 이해한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쌓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늘 보람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만끽할 수 있는 책상.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플래너를 가지고 한 달, 1년 이렇게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에서는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을 포스트잇에 오늘은 이건 꼭 해야지 라고 생각을 적으셔서 성취하시면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처음에 한 장, 두 장, 세 장이지만 그게 10장, 20장, 30장이 되면 그게 모두 자기의 힘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자연계열 공부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본 개념입니다. 평소 개념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극복하려면 평소 공부하시면서 처음 보거나 익숙치 않은 개념들은 영어 단어장처럼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경험을 늘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부가 컴퓨터처럼 안 는다고 공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공부해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컴퓨터처럼 바로 안 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 집중이 안 되는 게으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중이 되는 한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를 느껴서 본인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네. 이 점을 생각하고 집중과 이해하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시간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력에 비해서 기복이 있는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국 노래자랑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면 일요일 다 끝나거든요. 네. 왜냐면 점심 먹으면 드라마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예. 월요일 아침에 헐레벌떡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내가 도전 천국을 봐야겠다. 일찍 일어나겠다. 네, 그 부르건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예.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일요일 컨디션을 잡기 시작하시면 무난히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의 네.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나의 일요일이다.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기적으로는요. 자, 일단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가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평가, 이게 만약에 논술 시험이 됐든 적성 시험이 됐든 아니면 면접이 됐든 평가 범위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학생 누구나 풀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과서 중심의 일을 하시고 EBS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하는데 책 뜯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꼭 이렇게 마음이 앞선 친구들이 책을 잔뜩 쌓아놓고 책을 신주단주 모시듯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뜯어서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이유는 머릿속에 남기기 위한 거지 책상이나 가방 속에 남기기 위한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자, 그런 관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적 향상의 경향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전 과목을 다 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올리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상승되고 있구나 이걸 본인이 확인하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이 대안을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어, 수학, 영어의 기초 학력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탐구 영역도 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대로 한번 실천해 봐서 우리 성적 향상하는 즐거움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맞춤형 전략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학생은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하므로 국수형 중심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요. 교과서와 EBS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성장과정 중심의 자기 추천 전형을 겨냥해서 관련 활동들을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입시까지 현재 5등급대인 내신을 3등급대, 2등급대까지 차근차근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는 국수형 2등급, 탐구 1등급을 받겠다는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고민 많은 고3 학생입니다. 고민 많은 고3,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죠? 네, 네, 오늘 상담받고 자신감도 얻고 해결책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음,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6등급, 수학 4.3등급, 영어 3.9등급, 사회 3.1등급으로 국영수사 평균 3.5등급 보입니다. 예, 지난 이번 달 6월에 치른 모의평가 가채 점수를 보면요. 국어 B형의 원점수 79점으로 4등급 예상되고요. 수학 A형 원점수 34점에 5등급 예상되고 영어 B형 46점에 6등급 예상됩니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각각 3, 4등급 예상이 되고 국영수사 합계 233점, 약 4.6등급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2학기 학급 봉사부장, 2학년 2학기 학급 회장 활동했고요. 문화탐구반, 독서토론반에서 동아리 활동 1, 2학년 때 진행했습니다. 방과학습은 1학년 때 120시간, 2학년 때 256시간 했고요. 봉사활동을 1, 2학년 합쳐 총 81시간 했습니다. 수상 내용을 보면 어버이께 편지 쓰기 대회 최우수상,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 장려상, 한글날 기념표 쓰기 대회 우수상, 그다음 봉사부문 표창장, 효행상 등을 받았습니다.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으로 단국대학교 철학과, 2지망은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예, 수시에 이제 일반 적성고사를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은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현재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좀 더 양호한 그런 유형의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은 지금 모의고사랑 내신 전부 다 이제 3에서 한 4등급대 정도로 이제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는 지금 뭐 국어랑 사회교과가 조금 다소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일단 전반적인 뭐 비교과는 큰 특징이 안 보여서 일단은 뭐 입학사정번제 전형 같은 경우는 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요번에 희망하고 있는 그 3개 대학을 이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축전 캠퍼스죠. 약 109점 정도가 부족하고 명지대 아랍어학과 역시 112점 부족하고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주간입니다. 예, 97점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망대학 3개는 정시 지원 시에는 지금 현재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 희망하는 대학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대학이나 대진대학교 야간,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강화 캠퍼스, 그다음에 이제 한북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관동대학교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수시 전략을 적극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형에 좀 도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전형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적성고사와 같은 일반 전형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술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학생의 뭐 다양한 수상 기록을 보면 상당히 글쓰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난 건 맞지만 실제는 단편적인 글쓰기, 표나 뭐 이제 그런 감상문 쓰기 이런 글쓰기에 대한 수상 내역이 좀 많고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독서량이 좀 풍부하지 않은 거. 예, 학교생활기록부를 봤더니 독서량이 좀 많지 않습니다. 한 3권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에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대학별 고사 논술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일반 전형의 적성 검사를 추천하고 특히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대부분 대학이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갖지 않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대비해서 지금 수능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잠깐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틀린 문항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정답 해설 다 같이 봤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웠는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네,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각을 안 했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학생이 어떤 지금 이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은 차분하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적성고사와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갖지 않고 준비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특히 뭐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EBS 연계교재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뭐 가천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와 함께 병행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제가 몇 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서 추천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수시 1차에 일반 적성이 있고요. 여기는 학생부와 적성고사 50대 50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본인이 희망했던 학교죠. 주간학부로 이제 수시 1차에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이 있고, 학생부와 전공 적성 이제 30대 70%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축전 캠퍼스가 일단 적성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수시 1차와 수시 2차 전부 다 지원 가능합니다. 뭐 우선 선발은 적성이 100%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부담도 실제는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 이유로는 역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국수형 평균 5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적성고사를 역시 집중해야 될 적정 등급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한 몰입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적성검사 유형을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 적성 준비는 좀 해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네. 선생님,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적성 준비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네. 적성 준비는 보통 수학 성적이 좀 판가름을 많이 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수학 공부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적성고사 준비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일단은 뭐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도 있고 또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도 있으니까 지금 적성고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어랑, 그러니까 언어죠. 국어랑 그다음에 이제 수학 부분은 대부분 대학이 다 필수로 보고 그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영어 외국어 부분을 반영하는 대학이 또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 조금 더 높은 대학, 높은 학과일수록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일단은 대학별로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최소 준비 때까지 한 2권 정도를 본인이 풀어보시되 일단 적성검사의 특징은 정해진 시간 내에 3개의 영역을 동시 또는 2개의 영역을 동시에 틀리지 않고 정확히 푸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한 권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두 번째는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영역별로 과목 안배를 해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부터 짧은 시간 동안 풀이한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가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표방하고 있는 적성검사 문제 유형이 대부분 다 EBS 연계교재 유형과 유사하게 가겠다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이 없도록 뭐 국어 A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학 A형 그다음에 영어 B형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좀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실제는 그런 문제 A형 문제가 아니라 B형 문제를 자기가 풀어왔다면 난이도 한 중짜리 정도 문제를 좀 선택해서 풀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6월 성적을 보고서 더 고민이 커졌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적성고사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또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고3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수시에서 전공 적성 검사 전형, 그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지원 대학의 적성고사 기출문제집을 2권 이상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유형별 EBS 교재, 수능형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는 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 이내를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명지대학교 수시 1차 일반 적성 전형, 한성대학교 수시 1차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 가천대학교 수시 1차, 2차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1:1 맞춤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소중한 상담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 관련 블로그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상담받고 대학가자 블로그에는 대입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부터 또 방송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방송 뒷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수험생들 자주 들러주셔서 저희 블로그가 아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도 합격해 보인다 2014 대입 전략을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내일 이 시간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